네,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이제 매매 시작이 되었고요. 어,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삼성전자, 삼성전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유심히 잘 봐달라.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포트들이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차트로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이 11월 12일이었죠. 요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지 캔들날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음봉 맞고 떨어지고, 음봉 맞고 떨어지고, 음봉 맞고 떨어지고, 이번에도 음봉이 3개 나와서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5일선 지켜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보자.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양봉으로 뚫어낸다면, 삼성전자가 7만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거의 뭐 2주,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원하던 대로 이렇게 양봉을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여전히 똑같고요. 이제 7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7만 원이라고 해서 나 6만 오늘 예를 들어서 6만 8천, 6만 9천 원인데 그 사람이 7만 원 간다고 했으니까 1,000원, 2,000원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뭐 6만 9천 원, 7만 원 러프하게 봤을 때 그 정도 선에서 일단 한번 찍어주고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이던 아니면 가격 조정이던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추후에 이제 디램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원 고지를 더 넘어서 소위 말하는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선까지 도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앞으로는 디램 가격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늘 코로나 발생률이 200명이 넘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는 200명이라고 한다고 해도 좀 양호한 편이라고 하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면 우리나라 거의 중소도시의 어, 인구 수준의 거의 절반 수준의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감염 환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병상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치료 자체도 거의 자가 진료 치료가 되고 있죠. 뭐 지금 보면 에드빌 같은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같은 것들이 지금 약국마다 동이 났다고 하고, 일단 열이 나거나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는 동이 났다고 하고, 좀 올 겨울이 그렇게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또 제가 짚어드렸던 삼성전기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식을 너무 좋은 장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기조 자체는 이제 상방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정말 뚫지 못했던 이 상단선을 엄청난 외국인의 수급과 이렇게 좋은 장대양봉 두 개로 뚫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지수 자체는 상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 제 말은 그렇다고 무작정 이제 앞뒤 안 재고 주식시장 좋을 거니까 나 이제 모든 주식을 다 풀매수해야겠다, 풀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뒷부분 먼저 수급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선물이 매수권이었어요. 오늘 ELW 하신 분들은 제가 풋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콜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콜이 굉장히 많이 갔죠. 콜 많이 가고 오늘 콜로 수익을 다들 많이들 내셨을 텐데, 그래서 우선 축하드리고요. 음, 문제는 이제 장이 마치고 나서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52분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도 끝이 났습니다. 어, 선물에서 일단 매도로 끝났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징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워낙 오늘 선물이 2%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약간의 조정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정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작은 낮게 시작했으나 끝에 강해지는 전략 후강장이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제가 체크를 오늘 지금 바로 해보니까 환율이 지금 1109원까지 내려왔어요. 1109원까지 내려왔으면 1100원을 깰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대로 된다면. 그리고 미국에서
아직은 뭐 트럼프와 바이든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뉴스가 쏙 들어갔지만 결국 내년 1월이 되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상원을 민주당이 탈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재정부양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의 약세화는 좀 더 가속화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유로화 강세인 시장이 되면서 주식을 하기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을 하기에 참 나쁘지 않은 시장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본적인 선물 지수도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선물이라는 그 상품 자체가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ELW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상품들은 매우 유동적이고 굉장히 하루에도 움직임이 매우 유동적이고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예측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날그날 대응에 잘 따라주시면 좋겠지만 기조 자체는 상방으로 두고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짚어드리겠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순매수 보시면 당연히 16일로 잠깐 보시면은 오늘 삼성전자보다 더 사실 뛰어났던 친구가 이 SK 하이닉스라는 친구예요. 물론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탄력이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연내 정말로 방한을 해준다면, 정말 한국으로 방한을 해준다면, 여러모로 연결고리를 따져봤을 때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왜 SK하이닉스가 시진핑 방한 제일 큰 수혜주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화장품주가 아니라 왜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제가 계속 SK 하이닉스를 언급을 드리면 지금에서라도 또 혹시 따라잡는 분이 계실까봐 추후에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재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우리 SK 하이닉스가 9.25% 상승이에요. SK하이닉스의 이런 큰 상승은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굳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늘 하나의 특징주는 이제 증권주들의 좀 랠리였죠. 삼성증권, 키움증권 사실 어떤 증권사 할 뿐만이 아니라 증권주 자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선 실적이 잘 나온 부분.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정말 동학개미군단이 많이 매도를 해줬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여러모로 증권주들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원대를 강력하게 이 두 개 양봉으로 지난주 금요일과 더불어서 양봉을 깨주면서 증시 상방이 열렸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증권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증권주들도 오늘 좀 좋은 랠리들을 보여줬다. 그 중에 삼성증권과 특히 키움증권이 조금 좀 선방한 더 증권주 중 내에서도 좀 선방한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꼭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게 또 소부장 중에 하나예요. 물론 워닝 IPS를 소부장으로 그쵸 장비긴 하니까 뭐 소부장 중에 하나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튼 오늘 워닝 IPS, SK 머티리얼즈, 한미반도체, 에로티 베큐um 뭐 솔브레인 뭐 요런 친구들 우리가 딱 이름만 들어도 저 친구는 반도체 소부장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20개, 30개 넘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를 제 유튜브 보시고 사신 분들은 단기 내에 10%가 훨씬 넘는 수익을 가져가셨겠지만 삼성전자 뭐 매력 있겠어? 자기가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라는 생각으로 혹시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으셨다라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와, 나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대형주 포트도 가진 게 없고 아, 뭘 좀 주식을 매수했으면 좋겠는데 뭘 좀 매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제가 지금 차트에 있는 동진 세미캠 차트를 띄워드렸습니다만 요런 반도체 소부장 차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서 오늘처럼 막 3%, 4% 이 이상 뜨는 날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눌리는 날, 음봉 나오는 날, 그리고 5일선 아래로 조금 눌려주거나 5일선 부근이 왔었을 때 분할 매수를 차분히 매수하시면은 일단 내년도 업황 자체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잘 된다는 건 밑에 반도체 소부장들도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도 다 제가 뭐 상세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은 돌아가면서 분명히 순환매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짚어드리고 싶은 점이 바로 반도체,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어, 이제 뉴스가 지난주부터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폭발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 LG화학과 삼성 SDI가 주가가 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때를 돌이켜 보시겠어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5일 전으로 돌아가서 삼성 SDI가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을 때.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삼성 SDI 이렇게 갭 상승했으니까 여기 보면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갭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여기도 갭이 존재하고 여기도 갭이 존재하고 심지어 이때도 갭 상승하고 갭 상승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올라가는 거 따라잡지 마시고 갭 상승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큰 종목 갭 상승이기 때문에 반드시 갭 메우러 내려올 겁니다. 그때 관심 가져보세요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어요. 오늘 첫 번째 갭 지난주에 메웠고 오늘 거의 두 번째 갭도 다 메워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승 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매수하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하시냐면 배터리 터진 만하게 무슨 삼성 SDI를 분할 매수하라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수소차가 왜 전기차만큼 널리 퍼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수소 충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건 솔직히 사실이고 전기차에 비해서 그리고 수소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전기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배터리보다 더 다루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야, 배터리도 터지는데 무슨. 아, 난 이거 앞으로도 배터리 터진다는 이슈 나올 때마다 어떻게 나는 그 투자를 감내할 자신이 없어라고 하신다면 어, 여러분들은 지금 두려움에 속고 계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때 올라갈 때는 배터리가 안 터졌습니까? 그 전에 LG화학 배터리가 안 터졌나요? 우리가 처음에 내연기관차, 소위 말하는 석유차,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휘발유차, 경유차들은 처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1800년대, 1900년대의 자료를 보면은 석유가 새서 불이 나고 그 센줄을 몰라서 뭐 안에서 담배 피고 뭐 이런 걸 하다가 불이 나서 차가 터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엔진 오일 갈아야 되죠. 브레이크 오일 갈아야 되죠. 때 되면 갈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누수들이 일어나면서 산업 초기에는 무슨 일이든지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조금 내려왔다고, 이게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시는 거지. 이게 내려와서 여러분들 두려운 거예요. 왜냐? 전기차 터져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나중에 막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떡하지? 45만 원도 깨고 막 41만 원, 40만 원 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때 올라갈 때만 해도 삼성 SDI 사야 되는데 하다가 내려오니까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여기에 투자할 만한 이건 뭐 이걸 내가 왜 투자해? 배터리 빵빵 터지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저는 분명히 현명하시고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내일 21선 다가오는 부근을 굉장히 기다리면서 오히려 오늘부터라도 저는 일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0%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10% 정도 혹은 20% 정도 분할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저는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갭을 메운 자리니까 분명히 1차적인 매수는 들어갔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삼성의 SDI를 못 사신다면 이런 배터리 이슈 때문에 배터리 폭발 이슈 때문에 삼성 SDI뿐만 아니라 2차전지에 대해서 투자를 못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 2차전지로 수익을 내시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새롭게 개화할 때는 새롭게 개화하는 만큼 그 뒤따라오는 노이즈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 앞으로도 빵빵 터질 거니까 삼성 SDI 절대 사지 마시고요. LG화학도 보지 마시고 2차 전지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완전히 아주 강한 비관론자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앞으로 평생 석유차만 타고 경유차만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요? 조금만 생각을 고추 바로 세우시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지금의 이러한 악재에 대한 눌림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포트 속에 2차 전지를 넣고 싶다라는 분들이었으면 저는 지금이 좋은 매수, 분할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어, 이제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외국인이 과연 일단 현재까지 4조 정도가 들어왔어요. 4조 정도가 들어왔고 우리 대한민국 시장 4조 정도가 들어왔고 또 대만 증시도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아 중에서 테크에 강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대만과 바로 대한민국이죠. 기본적으로 일본, 중국에 비해서 대만과 대한민국에 더 조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테크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1조가 더 들어올지, 2조가 더 들어올지, 혹은 들어왔던 4조만큼 한 번 더 들어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예상으로는 적어도 3조 이상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환율 내려가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퍼포밍을 실적 대비 퍼포밍을 좀 생각해보고 여타 다른 기업들 코스피 전반, 코스닥 전반 뭐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시장 전체의 PER과 PBR 계산기를 두들렸을 때 우리나라 지수는 저는 분명히 2700까지는 내년 상반기 이내에 충분히 가능한 꿈의 숫자가 아니라 충분히 이성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계속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영역이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기도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알려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요날 알려드렸는데 지금 뭐 거의 7% 정도, 7.3% 정도 올랐기 때문에 꽤 대형주치고는 짭짤한 수익이에요. 근데 오늘도 또 갭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갭상승해서 음봉이라서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한두 봉 정도 더 오르고 다시 한번 재차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수급 자체도 외국인은 약간 팔았고요. 기간만 좀 들어와줬고. 그치만 MLCC에 대한 업황 자체도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밑에 단의 소형, 중형 MLCC 주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은 투자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중국주 관련 동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중국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 증시보다는 조금 비탄력적인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테크 관련된 주식들이 오히려 대만과 한국은 테크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반면에 중국주 같은 경우는 테크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좀 많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과연 중국주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